2026년 2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엔비디아 담당자가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HBM2 테스트 결과 나오기 전에 물량부터 주십시오. 반도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들도 이 요청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품질 검증도 안 끝났는데 물량부터 달라뇨. 지난 10년간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게 까다로운 갑이었습니다. HBM2 때도 HBM3 때도 테스트 통과가 조금만 늦어지면 가차없이 물량을 SK 하이닉스로 돌렸습니다. 삼성은 엔비디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물량을 못 받으면 매출이 줄어드니까요. 글로벌 AI 칩 시장 점유율 80%를 장악한 엔비디아. 그들의 선택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지금 먼저 줄을 섰습니다. 검증도 안 끝난 제품을, 그것도 납기를 앞당겨서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회의실 안에서 실제로 나온 말입니다. 테스트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물량부터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10년 만의 권력 역전입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엔비디아는 이렇게 급해진 걸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을에서 값보다 귀한 을로 올라선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업계가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부르는 이 변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구조의 대역전,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요청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품질 테스트가 생명입니다. 특히 HBM 같은 초고성능 메모리는 AI 칩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보통은 샘플 제작,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최종 승인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테스트 통과해야 양산 주문이 들어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테스트는 나중에 하고 물량부터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검증이 끝나지 않은 제품을 미리 대량 주문하겠다는 거죠. 만약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업계 관계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보통은 칩 회사가 메모리 회사를 테스트하는 건데 지금은 메모리 회사가 칩 회사를 선택하는 구조가 됐어요. 삼성전자는 이달 중으로 HBM4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평택과 화성 라인이 풀가동이 들어가면 월 생산량은 수십만 개 단위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물량을 놓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구글, 아마존까지 줄을 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HBM4가 뭐길래 이렇게 난릴까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HBM이 뭐길래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한 걸까요? HBM은 High Bandwidth Memory,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칩이 연산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드리죠. 일반 D램이 편도 2차선 도로라면 HBM은 편도 16차선 고속도로입니다. 같은 시간에 16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AI가 복잡한 연산을 할 때는 이 속도가 생명입니다. 조금만 느려져도 전체 성능이 뚝 떨어지거든요. 문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나마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결국 한국 기업 둘이 전 세계 HBM 시장의 80%를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0%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설계해도 HBM 없으면 그냥 장식품입니다. 고성능 엔진을 만들어 놨는데 연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칩은 있는데 메모리가 없으면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챗GPT 한번 돌리는데도 일반 검색보다 10배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모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 수요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공급은 한정됐는데
수요는 폭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량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AI 칩 이름은 루빈입니다. 이 루빈에 들어갈 HBM4를 확보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에게는 생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사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MD는 최근 AI 칩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 TPU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아마존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걸 방어하려면 차세대 제품을 빠르게 출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루빈 칩 자체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칩만 있으면 뭐합니까? HBM4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경쟁사들도 똑같이 HBM4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선점이 석 달만 늦어져도 수조 원대 매출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HBM4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다가는 경쟁사들한테 물량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번 조기 공급 요청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물량부터 확보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지금 생산 설비가 풀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2, 3년은 걸립니다. 장비 들여오고 클린룸 만들고 생산 라인 안정화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정된 물량을 놓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먼저 계약하느냐,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도 빨리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HBM을 만들수록 일반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설비를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D램이나 낸드 플래시를 만들 여력이 줄어든 겁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장비로 만드는 건데 HBM 쪽으로 라인을 돌리면 일반 메모리는 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HBM 1개 만들 시간에 일반 D램은 1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HBM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수익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런데 일반 메모리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PC도 만들어야 하고 스마트폰도 만들어야 하고 서버도 만들어야 합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D램 가격이 지금 개당 1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7달러 수준이었는데 60% 가까이 오른 겁니다. 트렌드포스라는 시장조사 기관은 원래 올해 D램 가격이 60% 오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망을 다시 상향했습니다. 추가로 35% 더 오를 거라고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고용량 SSD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60%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주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눈치채셨습니까? HBM이 잘 팔릴수록 일반 메모리도 더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HBM으로 돈 벌고 일반 메모리 가격 올라서 또 돈 벌고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양쪽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기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1분기 PC용 B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110% 올랐습니다. 여러분, 110%입니다. 석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서버용 D램과 모바일 D램도 90% 가까이 상승했고요. 왜 이렇게 오르느냐? 빅테크 기업들이 재고 확보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하니까 미리 사두려는 겁니다. 나중에 사면 더 비싸지니까 지금 사는 게 이득이죠. 이게 다시 수요를 늘려서 가격을 더 올리는 악순환. 아니,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용 SSD 시장도 똑같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 주도권이 완전히 제조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격에 살 테니까 깎아주세요 하면서 협상하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가격에 팔 테니까 살 거면 지금 사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조 원입니다. 작년에 두 회사 합쳐서 150조 원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2배로 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HBM은 비싸게 팔리고 일반 메모리도 비싸게 팔리고
둘 다 물량이 부족해서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니까 가능한 겁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갑이었습니다. 네 제품 테스트해줄게. 합격하면 사줄게. 이런 식이었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량을 못 받으면 매출이 줄어드니까요. HBM3 테스트에서 삼성이 통과를 못 받았을 때 물량이 전부 SK하이닉스로 넘어갔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수조 원대 매출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먼저 찾아와서 테스트 전에 물량부터 달라고 합니다.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문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 없이는 엔비디아가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슈퍼을의 탄생입니다. 을이 갑보다 더 귀해진 겁니다. 갑이 을한테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연결해 볼까요?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AI 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HBM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크게 지어도 메모리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엔진만 있으면 뭐합니까? 연료가 없으면 차가 안 움직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바로 그 연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연료 공급처가 딱 두 곳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메모리가 전체 AI 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HBM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최소 2, 3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장 짓는데 1년, 장비 들여오는데 6개월, 생산 라인 안정화하는데 1년, 여기에 수율 올리고 품질 검증받는데 또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3년은 걸립니다. 마이크론이나 중국 업체들이 뛰어들고 싶어도 기술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 사이에 AI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챗 GPT 사용자는 매달 늘고 있고 구글도 AI 검색을 확대하고 있고 메타도 AI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메모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공급은 못 따라가고 수요는 폭증하니까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상황이 최소 2, 3년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빨라야 2028년, 2029년쯤 되어야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소 2, 3년간은 슈퍼 을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구글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한국 기업들한테 줄을 서야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물량 확보 경쟁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우리가 더 비싸게 살게요. 이런 식으로 경쟁하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한국 기업들의 협상력은 더 강해집니다. 실제로 업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고객사들한테 올해 물량은 이미 다 예약됐다. 내년 걸 지금 예약하려면 조건을 협의하자는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AI 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된 순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닙니다. 공급망 지배력의 완성입니다. 기술이 좋다고 해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밀려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모두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칩을 설계해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를 안 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AMD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위치냐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할 때도 한국 기업들은 예외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AI 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엔비디아도 못 만들고 구글도 못 만들고 아마존도 못 만듭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중국 AI 산업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이두든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모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메모리를 씁니다.
결국 한국 메모리 기업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양쪽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 겁니다. 미국도 건드릴 수 없고 중국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양쪽 다 한국 메모리가 필요하니까요. 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힘입니다. 갑도 을도 아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엔비디아가 갑이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삼성이 을이었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메모리 없이는 AI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변화는 도미노처럼 다른 분야로도 퍼져나갑니다. 먼저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금 한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국이 수출해서 버는 돈 10개 중 3개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0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낸다는 건 그만큼 국내 경제에 돈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직접 고용도 늘어나고 협력업체들 매출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거칩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잘 되면 줄줄이 혜택을 봅니다. 장비 만드는 회사, 소재 만드는 회사, 운송하는 회사, 포장하는 회사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정제학에서 말하는 승수 효과입니다. 삼성이 100조 원 벌면 협력사들까지 합쳐서 200조, 300조 원 효과가 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기술 경쟁력입니다. HBM4를 만들려면 초미세 공정 기술, 패키징 기술, 발열 관리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총동원됩니다. 메모리칩 여러 장을 수직으로 쌓으면서도 열이 안 나게 해야 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면 전 세계에서 3개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다른 분야에도 응용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통신 장비, 의료기기 등에도 쓸 수 있죠. 결국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기술력이 한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도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네덜란드나 미국, 일본 장비를 수입해서 썼는데 이제는 국산 장비 개발에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평택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일합니다. HBM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죠.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삼성 발주량이 줄었거든요. 김 씨 회사는 주 4일 근무를 주 5일로 줄였고 직원들 월급도 동결했습니다. 김 씨는 이직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납품 물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 6일 근무도 모자라서 야근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 씨 회사는 설비 증설을 결정했고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김 씨 월급도 작년보다 30% 올랐습니다. 성과급까지 합치면 50% 가까이 늘어났고요. 김 씨는 이직 대신 매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택, 화성, 이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상권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통계 숫자가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바꾸고 있는 겁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돈을 벌면 그 돈이 협력사로 흘러가고 협력사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월급, 일자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협력 업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 소재 공급하는 회사, 패키징 전문 업체 등 밸류체인 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삼성이 HBM 생산을 늘리면 장비업체 매출도 늘고 소재업체 주문도 늘고 물류업체 일감도 늘어납니다. 전체 생태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등락이 큰 업종입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과거 20년간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적 변화는 다릅니다. 단순한 가격 사이클이 아니라 공급망 지배력 확보입니다. 이건 최소 2, 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의 주가 등락보다는
중장기 트렌드를 보십시오. 셋째,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선택하십시오. 같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HBM 같은 고부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수익성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반 디램 만드는 회사는 마진이 10%대인데 HBM 만드는 회사는 마진이 50% 넘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기술력이 곧 수익성이고 수익성이 곧 주가입니다. 투자는 결국 미래에 대한 베팅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권력 구조 변화는 단기 현상이 아닙니다. 최소 2, 3년, 길게 보면 5년 이상 갈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테스트 전 물량 공급을 요청한 사건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칩 설계사가 갑이었고 메모리 제조사가 을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제품 검증해 줄게, 합격하면 사줄게 하면 삼성은 고개 숙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모리 제조사가 없으면 AI 칩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HBM 시장의 80%를 장악하면서 슈퍼을의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보다 귀한 을이 된 겁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한국 기업들한테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HBM을 만들수록 일반 메모리도 귀해지는 역설적 선순환입니다. 공장 설비가 HBM 쪽으로 쏠리니까 일반 디램이나 낸드 생산이 줄어듭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램 가격 110% 상승, 낸드 가격 60% 상승, HBM으로도 돈 벌고 일반 메모리로도 돈 버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올해 영업이익 300조 원. 이건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변화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 협력 업체들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연결됩니다. 이 구조는 최소 2, 3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공장 신설에 2, 3년 걸리고 그 사이 AI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AI 산업에 생사 여탈권을 주게 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으실 건가요? 방관하실 건가요? 아니면 참여하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